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저희가 여행을 떠난 지 벌써 6주째입니다. 이 정도면 꽤 많은 곳을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아직 갈 곳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7번 국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구경하고 맛보고 즐기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7번 국도에 나왔던 곳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 꼭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뭐 정리한다고 하시니까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겁게 다가오네요. 뭐 다른 의미는 아닌 거죠? 뭐 생을 아니죠, 정리하듯이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닌 거죠? 보면서 꼭 가보고 싶다 이런 곳들을 이제 네. 체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곳 꼭 한 번씩 가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 또 굉장히 친숙한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박사님 같기도 하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침구과 전문의 한의사 안재현입니다. 침구과 전문의 네, 안재현 한의사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번 국도는요. 저 밑에 부산에서부터 저 위 고성까지 곳곳을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다면 즐거운 여행, 신나는 여행, 부담 없는 여행, 자랑하고 싶은 여행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소식은 바로 저 위 고성 이야기입니다. 고성 앞바다의 저도어장 들어보셨죠? 네, 귀가 아주 따갑게 많이 들었죠. 여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조업을 하다가 혹은 이렇게 보다가 주변의 그 아름다운 광경의 그 넋을 잃고 보다 보면 월선하기 쉬운 곳. 또 북방 순식간이죠. 한계선이 멀지 않은 곳이고 또 일명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동해안 최북단 어장인데요. 4월부터 12월까지 9달만 어업이 허락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워낙에 다양해서 이렇게 황금어장이라고 네. 불리는 곳인데요. 대표적인 수산물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입니다. 사실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그녀가 날이 좋네요.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와 연락이 끊긴 게 벌써 1년 전이거든요. 그랬던 그녀가 1년 만에 이곳 대진항의 오늘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고 해서 제가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장도 좀 신경 썼고요. 머리도 힘껏 올려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긴 다리, 매끈한 피, 완전 제 스타일, 제 이상형. 상당히 어떻게, 신났어요, 기환 씨 롱다리 지금. 그녀 한번 만나보러 공짜로 같이 먹는다는 가실래요? 생각에 그렇게 차려! 기환 씨의 그녀를 만나러 일단 한번 가보시죠.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드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 마을이죠. 예로부터 명태며 청어, 정어리가 아주 많이 잡히는 항구로 유명했는데요. 모처럼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이야, 이쪽에 말이죠. 문어가 엄청 많아. 느낌이 그냥 한 몇백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좀 문어 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 문어 보여줘, 문어 보여줘. 이거? 뭐야? 우와! 이겨봐 한번 그거. 우와, 이 빨판이! 야, 이 빨판이 장난 아닌데? 우와! 네. 우와! 아주머니 너무 쉽게 우와, 꺼내는 거 저거! 아니에요? 이야! 알고. 실한 이 고객인 녀석이 줄 바로 알고. 그 유명한 대문어입니다. 와, 딱 야! 봐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너 어디다 해야 돼? 안 살 거 아니야. 아이고, 또. 짓궂은 이모님께 된통당한 기환 씨. 이런 장난은 에이. 근데 기환 씨가 생선이었어요. 왜 대문어를 사랑하는 그녀라고 그러지? 저 지금 문어를 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살짝 데친 대문어를 초고추장과 함께 탱글탱글하다? 아니. 어머니 평소에 어떻게 문어 좀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여기 문어는 어때요? 여기 문어, 강원도 문어가 최고예요, 최고. 최고다. 네. 드셔보니까 식감이 좀 다릅니까? 네. 그리고? 탱글탱글하고 싱싱하고. 이야, 사장님, 우와 저거, 우와, 어우 무거워. 이 몇 킬로짜리예요? 18kg. 와, 저거 18 진짜 킬로? 크네요. 와, 이게 지금 이 그물 사이로 보이는 빨판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 커요. 야, 그럼 대문어는 왜 대문어예요? 커서 대문을 커서.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한자 큰 대자 당연한 써가지고. 걸 여쭤봤네요. 그럼 뭐 대문어도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뭐 소문어, 중문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어요? 규격이? 예. 네. 소, 중, 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럼 진짜 큰 거는 한 몇 킬로 이상이? 한 30kg 나가는 건데 30, 40kg 나가는 게 있어요. 크기로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다는 대문어. 그 맛이 궁금합니다.
동해바다 호령하던 대문어를 뜨거운 물에서 야들야들 슬쩍만 데친 뒤에 먹기 좋게 큼직큼직 썰어주면 풍미가 일품. 어우, 진짜 없던 크네요. 입맛도 다시 돌게 해주죠. 대진항에선 인근 저도장에서 잡아온 문어며 각종 수산물 경매도 이루어집니다. 25,000원. 뒤에서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또 내려주시고요. 저도어장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어장인데요. 4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년에 딱 9개월만 한시적으로 조업이 가능하죠. 이곳에서 양식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민들이 잡아올린 그렇군요. 펄떡펄떡 싱싱한 자연산만이 식탁에 오를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곳. 이 싱싱한 자연의 선물을 오늘은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경매가 이런 재미가 있었네요. 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너무 단란해 보이는 우리 부녀지간.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왔습니다. 아이고야,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까지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2년 전에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다시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2년 만에 여기 또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때보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이 커졌던 것 같고요. 커지고. 네, 지금 먹을거리도 더 풍성해지고 네. 아이들 체험 효과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문어 먹어봤어요? 맛만 봤어요? 네, 어때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그 쫄깃쫄깃 맛있는 대문어로 초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조물조물 손맛 더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대문어 초밥. 좀 큰데요? 회전 초밥집에서 쏙쏙 골라 먹던 문어 초밥을 아직 뭐 이젠 틀니를 내 낄 나이는 손으로 직접. 아니니까 저 정도는 뭐. 네. 이거 초밥 장인 탄생하는 건가요? 직접 만들어 보셨죠? 네네. 어떻게 다 드셨네. 싹 비우셨어. 직접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문어가 쫄깃쫄깃하고 정말 잘 삼겨져서 맛있어요. 오늘 처음 만들어 봤는데 네. 뭐 실력은 없는데 이 재료라든가 이 분위기 네. 그리고 이 축제 그걸 한 입 먹는 그러한 기분이 문어와 함께 두 억지로 분 하시네요. 애정도 깊어만 가네요. 네. 위원장님, 제가 또 이 대문어 축제는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 어떤 축제인지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문어 축제가 지금 이제 4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회? 예, 4회째인데 여기 문어는 저도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어가 이제 그 황금어장이 아니라 저도장이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대문어가 좀 그러니까 특별히 좀 맛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물 조류가 네. 잔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동식물은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예.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그 연하니까 부드럽구나. 잡수기가 좋고.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밑에 지방에서 문어 이렇게 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먹다가 임플란트 몇 개 하셨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기환 씨 허풍이 갈수록 늘어나네요. 여러분 제가 개코인 거 아시죠? 어디서부터 이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지금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타코야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코야끼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거. 네. 그렇군요. 오늘 어떻게 좀 잘 만들 자신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도 줄 서면 되나요? 네. 공짜예요? 3,000원인데. 3천? 피디님 3,000원 3,000원. 자, 달아오른 틀 위에 숙성시킨 반죽을 부어주고요. 큼지막한 문어를 아낌없이 넣어줘야 씹히는 맛이 제대로겠죠. 남녀노소. 야, 일단 문어가 너무 싱싱해 저는 보인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돌리면 되거든요. 돌리면 된다. 야무지게 잘 구워지고 있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타코야끼 본인은 얼마나 좋아하세요 평소에? 저는 뭐 될 수만 있다면 네. 일본을 건너가서라도 타코야끼를 먹어보고 싶은. 아직 못 가보셨구나. 아직 안 가봤죠. 그래? 일본어 잘하세요? 아니요. 오케이 여기까지. 말하는 사이에 노릇노릇 구워진 타코야끼. 가다랑어 포가 그 위에서 춤을 춥니다. 아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잖아요. 풀빵에도 풀이 없고 근데 문어빵에 진짜 문어가 있다. 이건 제가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어디서? 여기 보이세요? 이 문어. 있어. 와 문어가 아주 꽉 차게 들어있네. 실해. 대문어와 함께 즐겨본 봄날의 추억 어떠셨나요?
그 깊고도 풍부한 맛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북방 한계선과 불과 1km 떨어진 동해안 최북단 황금어장, 저도어장. 넘실대는 파도 속에서 여유롭게 자란 대문어를 기억해 주세요. 네, 크기가 커서 말 그대로 대문어. 네, 소문어 아닌 게 정말 다행입니다. 소문어 축제였으면 좀 섭섭했을 뻔했는데 그 대문어 보면은 왠지 느낌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이런 데면 크라켄 막 괴물 바다에 사는 괴물 같이 이런 거 그걸 연상시키는데 맛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질기지도 않고 오히려 대문어로 갈수록 더 부드럽고 쫄깃하고 뭐 식감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이 대문어가 빠질 수가 없는 게 행사나 제사 뭐 이런 거에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원장님 뭐 나와 계시는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문어가 우리 몸에 좋죠? 네, 좋습니다. 아, 단가요, 그게? 네, 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네, 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네. 문어에는 타우린과 비타민 B12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가 결핍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운동 실조나 치매 등의 증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서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준다. 네. 그럼 술안주로도 좋은 거겠어요? 네, 잘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뭐 문어랑 함께 술을 많이 드시나요? 전 술 많이 안 마십니다. 아, 왜 약점 잡힐까 봐? 아니, 취해갖고? 기원 씨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네, 저요? 네. 네, 신경 끄세요. 네. 저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어장에는 이 문어뿐만 아니라 해삼, 광어, 우럭, 미역 등 아주 다양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그 맛도 보증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고성에 한번 가셔서 싱싱한 자연의 맛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항에서 사진도 찍어보시고요. 네, 자 이번엔 무리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평소에 제가 갈 수 없는 곳, 또 만나기 힘든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딘데요? 절이요, 절. 아, 절이요? 네. 지난주 또 절. 석 같은 신일이어서 다녀오셨나요? 뭐 겸사겸사 그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커피 마시러 간 것 같아요, 제가. 사찰에 커피를 드시러 가셨다고요? 네, 커피를 굉장히 잘 타시더라고요. 그 스님께 뭐 불경에 대한 얘기나 그 불교에 관한 얘기보다는 이제 커피에 대한 얘기와 또 커피 맛을 보고 왔습니다. 이색 체험하고 오셨나요? 네, 뭐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가 스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장날에 그 뻥튀기 아저씨처럼 뭘 이렇게 자꾸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콩볶음입니다. 콩? 예, 콩볶음입니다. 아래도 보통은 그냥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보통 스님들 이 사찰에서 드시면 전통차 우려갖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커피는 좀 생소한데 이게 서양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커피나 차나 그 효능이 같다는 거. 근데 옛날에 우리가 커피가 없었을 때 차만 마셨고 네. 또 서양 사람들은 또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커피만 마셨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지금은 예. 이제 뭐 교통이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그 지금은 그 정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함께 공존하는 거. 이 바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야에서는 그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사실 별로 안 계실 텐데 예, 생존에 계신 분 중에 지적질하거나 뭐 이럴 분은 안 계실 테니까 뭐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은사스님. 그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이제 뭐 이 커피 기술 배우고 하는 게 제2 인생을 준비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은퇴하시면은 그 커피 쪽으로 혹시 나가시려고 이러시나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하시나 전혀 조금 더 그냥 좋아서 예. 그게 제가 또 이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고 또 핸들스 오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좋은 커피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직접 볶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바리스타 자격증은 있으세요? 없어요. 무허가 아무 필요 없다. 하긴 뭐 내다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다 팔아도 필요 없어요. 그 집에 그 엄마들은 밥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아니잖아. 자격증 없어 밥만 잘하잖아. 내다 팔려면 한식 조리사는 있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하는데. 몰라. 자기중심적이시더라고요.
커피가 몸에 좋아요. 어쨌든 많이 마시면 안 좋지만은 예. 적당하게 마시면 좋아요. 모든 게 막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든지 적당하면 좋죠. 예. 커피 한 잔 줄까요, 그럼? 아, 주시면 저야 좋죠. 또 스님께서 내려주시는 커피 먹을 기회가 사실 태어나서 이렇게 좀 살면서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심지어 저는 종교가 불교도 아닌데. 종교가 어떻게 종교? 되세요? 기독교였던 것으로 요새 추정됩니다. 종교까지 젊은 사람들이 종교 가지면 바보다.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네요. 예. 저희 어머니 계속 교회 나가라고 아니다. 그러시는데. 믿어서 되는 일 없잖아. 예. 기도해서 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커피 맛이 달라져요. 얼굴에 물광을 오늘 저 스님 만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듣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가슴 치고 후회하실 텐데 네, 자식은 잘못 키웠다고. 아니, 그건 좋은 일인데. 커피 내리신 지 얼마나 되셨대요? 아니 이제 제가 여쭤볼 거는 곧 나와요 이제. 원두 이거 되게 소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그 콩은 어디서? 그거는 저 가져오는 데가 있으면 저보고 대해주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속초에서. 업자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은 콩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아닌데 그냥 콩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예요. 그 그렇구나. 서울의 회사가 아니에요. 커피 회사. 그래서 좀 뭐 그 친구가 항상 그냥 공짜로 아니죠. 돈 주고. 예. 이문을 최소화해가지고 주겠죠.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얼마 남기는지는 말 안 해주시겠지만 그 분이 그렇죠. 모르긴 해도 원가에 가깝게 줄 거예요. 한 20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이건 되게 좀 무식한 질문인데 예. 그 부처님이 5월에 이제 오신 거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그냥 뭐 오시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뭔가 같은 값이면 꽃피는 봄날이 좋잖아. 한의사님은 종교가 있으세요? 부처님은 자유자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요? 태어나서 이슬람교는 아니시고요? 하나님 뜻에 따라 네, 아닙니다. 네, 뭐 종교 자유가 있는데. 세우고 꽃피고 좋은 알겠습니다. 날. 네, 아닙니다. 네. 그때 오신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커피는 좋아하세요? 전후로 네, 해서 굉장히 바쁘실 많이 것 마십니다.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적당히 이제 드세요. 불교에서 네. 제일 큰 기념일이고 또 행사가 있는 때니까. 다른 데는 바빠도 저는 안 바빠요. 왜요? 바쁠 거 없는데. 스님께서 내려주시는 커피는 좀 느낌이 저도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스님 이렇게 되면 전통차를 뭐 하나 항상 뭘 연상케 여쭤볼까 하는데. 고민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커피잔이 이렇게 그 저를- 전통차나 이런 거 좀 아는 사람 네. 사활 같은 데다 주시더라고요. 네.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확 하면은 그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고 혹은 제가 나한테 저러겠지? 그럼 난 이렇게 돌려줘야지. 요 생각을 자연스레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하는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 하를 어떻게 참아요? 그 하를 참기는 힘들어요. 하는 참으면 이제 병이 된다. 그리고 제가 다 그 화를 안 참고 다 분출을 하면. 예,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면은 그 하를 분출하면은 어찌됐든 세상은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하나를 주면 이제 이렇게 하나를 주면은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를 냈으면 한 번 하를 냈는데 내가 받는 건 1000개, 10,000개를 받거든. 근데 결론은 하를 안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쁜 걸 주면 나쁜 걸 1000개, 10,000개 받을 거고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1000개, 10,000개 받잖아요. 그래 같은 값이면 좋은 걸 주고 좋은 거 받자는 거. 하나 줬는데 1000개, 100개, 1000개 받을 거면 저는 한 몇 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남한테. 많이 주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언젠가 받겠죠. 예, 그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미래가 암울한데 큰일 났네, 저도. 와, 네. 왜 그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냐고. 저는 그 이야기 항상 할 적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 행복을 주려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는 거. 그럼 그 행복의 길을 이제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 합천 N사 가면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네. 그 대장경 하나하나에 다 부처님 말씀인데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얘기는 제일 쉬운 거. 탐진치라 그래요. 탐. 욕심내지 말고. 진. 화내지 말고. 세 번째. 그간의 의식지 무리한 말고. 인터뷰 중에 가장 행복하게 수경하는 모습으로 살려면 계신 것 어쨌든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마음이 불교 신자가 가장 많습니다. 베푸는 마음. 네. 말 잘못했다가 대부분 큰일 나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저도 또 뒤는 부자로 좀 살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잘 살기를 그렇죠. 바라요. 예.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그게 하나 또 노력이라든가 잘 살고 이런,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할 걸 만들지 않았다는 거. 그게 첫째 조건이 그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주어야 된다는 거. 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거. 스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만히 듣고 어쨌든 경청을 하지. 더 멋져서 부모님이 안타까워요. 그랬으면 벌써 대본에 말대꾸하고 싸우고 남한테 가서 뭘 자꾸 줘요. 이놈의 집 구속하고 나갔을 거예요, 제가. 네. 사찰에 가서 제가 다행이네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노후가. 자기 아빠는 힘들게 버는데 왜 자꾸 아빠가 번 걸 남 갖다 주고 지가 생색을 내요? 친구는 그러면서. 정말 좋은 딸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좋은 딸 준 거예요. 네, 치유받고 오신 것 오늘 같아요, 저 우리 기원 씨. 정성스럽게 또 근데 내려주신 저를 벗어나면서 다시 원상복귀 된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색적인 경험이었고 저 처음 가봤어요. 그 사찰에? 사찰 안에서 스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해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고 심지어 스님이 끓여주는 커피를 마신 것도 처음입니다. 다 저한테 처음이었는데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저런 데 가면은 뭔가 깨달음을 얻고 뭔가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평소에 좀 그러질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 이게 찾아오고 뭐 손님이 오고 그러면은 굳이 뭐 이제 뭐 설법이나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좀 편히 쉬었다 가, 뭐 놀다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때로는 말보다 그냥 저렇게 좀 편안하게 곁에 이제 두고 커피 한 잔 주는 게 또 굉장히 또 치유의 방법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궁금한 게 커피 맛은 어떠셨나요?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네. 그 스님께서 이렇게 타주시면서 굉장히 비싼 원두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맛있어지더라고요. 네. 이때 아니면 못 먹겠구나. 네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를 분출하지 말아라. 하나를 주면 1000개, 10,000개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화 참으면 병된다고 하잖아요. 화병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 한방에서는 이 화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라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분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기가 울체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기가 울체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화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체된다는 게 이제 체내 축적이 된다는 건가요? 기분 같은 것이 자꾸 엉켜서 울체된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 스님께서 저 아직 말할 거 엄청 많이 남았는데. 하세요. 예. 예,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껴들어서 깜빡이도 안 켜고 죄송합니다. 더 하세요. 쭉쭉 네. 하세요. 네. 네. 한의학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정서도인법과 정신전이법이 있습니다. 정서도인법은 호흡과 운동을 통해서 기가 울체된 것을 풀어내는 치료법입니다. 정신전이법은 환자의 스트레스나 화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서 승화시키는 방법으로 독서치료나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가 울체되는 것은 몸이 많이 힘들 때, 피곤할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셔서 체력 향상을 하시면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화가 많이 나는데 저 궁금한 게 독서가 될까요? 글이 들어올까요, 눈에? 그러니까 다른 데로 화를 분산시키는 거죠. 계속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 너무 화난 상황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침구과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럼 침을 맞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네. 침 치료나 한약 치료도 이렇게 기가 울체되어 있는 걸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치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침을 이렇게 놓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나요? 네, 이렇게 놓습니다. 네. 잘 몰라가지고. 네. 주변에 한의사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야 되나? 오세요, 한의원으로. 그거 못 갈 것 같은데, 그거 겁나 갖고. 네. 그 체질 있잖아요. 네. 네 가지 체질인가요?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무슨 인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소양인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양인이요? 소양인이요. 소양인? 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동양인이어서 소양인입니다. 소양인. 네. 네. 그렇다면 그 체질에 따라서 네. 그 성격들이 혹시 나눠질까요? 네. 사상체질에서 나오는 네. 체질별 성격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인은 통찰력, 직관력이 뛰어나고 사교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소양인은 이렇게 좀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화도 좀 많나요, 혹시?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아, 소양인이? 네. 아, 특히? 특히는 아니지만 네.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태음인은 좀 꾸준하고 성실하고 변화를 싫어해서 현재에 충실한 그런 성격이 많고. 그럼 부리기 쉬운 사람이네요, 태음인은? 그렇죠. 네, 회사 고용주 열심히 입장에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침착하고 좀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는 꼼꼼하지도 지속적이지도 않대 화는 좀 있으면서 활발한 예, 성격. 활발하게 화를 내는 성격이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 네. 빨리빨리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 사실 우리 삶이 좀 효율적이고 편안해진 것도 있지만 반대로 좀 여유가 없고 너무 각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스트레스도 뭐 말도 못하겠고요. 네. 저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만 재촉을 하고 저는 제일 느긋해요. 그래서 나한텐 항상 관대한 법이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궁예급인데 굉장히 관대합니다. 제 스스로한테는 남한테만 계속 빨리빨리 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 치유와 회복에 대한 좀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일상에서 벗어난 좀 고즈넉한 곳을 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싱그러운 5월의 어느 봄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나선 선하실 리포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지난 일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거리에는 아름다운 연등이 걸리고 사찰은 손님 맞이에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즈넉한 사찰로 떠나보려 하는데요. 함께 가시죠. 고즈넉한 사찰로 떠나는 여행. 방문객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초입에 서 있는 50여 개의 부도와 비석인데요. 사찰의 큰 규모를 짐작하게 하죠. 조금 더 걸어가면 불의문을 만납니다. 번뇌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서예가 해강 김규진 선생이 직접 쓴 현판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도 불의문을 지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사찰의 입구는 초록의 물결이 넘실거리는데요. 이곳은 어떤 사찰일까요? 아하, 건봉사였네요. 네, 이곳은 고성군 거진읍에 위치한 건봉사입니다. 혹시 건봉사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알고 보니 이 건봉사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4대 사찰 중 한 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대사찰일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건봉사는 서기 520년 아도화상이 창건했습니다. 번성했던 사찰은 1878년 건봉산에 큰 불이 나면서 대부분 소실됐는데요. 그 후 700여 칸을 중건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며 또다시 폐허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아픈 역사 속에 건봉사는 옛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산불과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나무가 바로 이 건봉사 왕소나무라고 하네요. 천년고찰의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건봉사의 웅장한 옛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여기 절 안에 들어오니까 새소리, 바람소리에서 굉장히 운치 있는 절 같은데 건봉사는 어떤 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신라 보풍왕 때 아도화상께서 창건을 한 절입니다. 그래서 한 1500년 된 천년고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3183칸이라는 그런 방이 3183칸이라는 방사를 가지고 있던 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절이죠. 조선시대 때는 4대 사찰 중에 하나였고. 건봉사는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봉안된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에 의해 약탈됐는데 사명대사가 되찾아와 지금은 건봉사로 돌아왔죠. 네, 제 뒤로 보이는 능파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에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석교 중에 보존 상태가 굉장히 뛰어나서 아직까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다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단풍나무와 함께 보는 능파교의 모습은 절경 중의 절경으로 최고의 모습을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건봉사 경내에는 곳곳에 다양한 석주들이 서 있습니다. 범종각 좌측에는 봉황이 새겨진 나무아비탑을 석주가 있고요. 능파교를 지나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엔 10바라밀 석주가 있습니다. 10바라밀이란 정각을 얻기 위한 10가지 수행 방법을 말하는데요. 10바라밀 석주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찰 문화재라고 하네요. 네, 이곳은 천년 고찰 낙산사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관동 8경 중에 하나로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고요. 함께 만나보셨던 건봉사와 함께 오랜 역사도 지니고 있는 사찰입니다. 봄이 찾아온 낙산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양양 오봉산 자락에 위치한 낙산사는 서기 671년 창건된 고찰입니다.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지었는데요. 낙산사의 아름다운 풍경은 수많은 문학작품과 그림 속에도 등장하죠. 낙산사는 2005년 양양 산불로 일부가 소실됐다가 다시 중건해 지금의 모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낙산사에 오면 볼거리가 굉장히 많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 담장입니다. 유홍준 교수님의 답사기에 보더라도 이 담장이 우리나라의 미를 가득 담고 있는 담장이라고 하는데요. 저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등이 바람에 나부끼고 초록으로 물든 사찰은 넉넉한 고요와 휴식을 선사합니다. 낙산사의 단정한 길을 따라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인 홍연암입니다. 낙산사 창건의 모태가 된 곳이죠. 법당 바닥에 난 작은 창을 내려다보면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던 관음굴이 보입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와 사찰이 어우러진 풍경, 정말 아름답죠? 네, 오늘은 우리 지역 명찰 두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 따뜻하고 바람 선선한 5월. 여러분들도 고즈넉한 사찰에 찾아오셔서 힐링과 여유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사찰 여행,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이 정말 좋은데요. 양양 낙산사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건봉사는 사실 많이 들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이 건봉사가 사실 한때 우리나라 4대 사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 산불과 전쟁으로 인해 옛 모습을 잃은 게 좀 안타깝죠. 지난해부터 복원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건봉사의 옛 모습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인터뷰에서 다녀온 절이 현덕사입니다. 현덕사인데 그 커피도 스님이 내려주시고 또 굉장히 좀 친절하게 절밥도 좀 먹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스파게티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싫어요. 스파게티 먹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갈 거예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토끼풀처럼 생겼는데 뭐 양념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맛있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건강식이 있잖아요. 요맘때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시기에 맞춰서 챙겨 먹기 가장 좋은 음식은 제철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네, 제철 음식은 그 재료의 영양이 가장 풍부할 때 먹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5월의 제철 음식으로는 두릅, 취나물, 쭈꾸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릅은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취나물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되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쭈꾸미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먹어방입니다.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맛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이기도 한데 이 먹어방. 어련하시겠어요. 네. 네. 다 재밌는 코너지만 이 네네. 먹어방 씨가 참 좋아합니다. 이 강릉에 또 순두부 빠질 수 없고요. 또 감자전, 또 감자로 만든 옹심이, 물회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요즘에는 꼬막의 도시라는 별칭까지 붙었는데요. 강릉이. 예, 그렇죠. 또 강릉 하면은 커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먹어방에서 이색 카페를 다녀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커피뿐만 아니라 맛있는 디저트, 독특한 음료들이 또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예쁜 인테리어와 맛있는 디저트로 입소문이 난 곳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만나보실까요? 늘 맨날 동해하면 바다, 또 뭐 식상하다. 들어왔어. 매일 일부러 들어왔어. 맛도 사귀고, 그릇도 사귀고, 완전 사귀고. 야, 근데 강릉 바닷가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런 시내에 들어온 거야? 다른 걸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다른 거? 다른 건데 좋아야지. 좋아야지. 내가 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왔지. 이렇게. 짜 이렇게. 아, 여기? 야, 이런데 와. 너랑 들어가기 좀 굉장히 아까운데? 나중에 여자친구 모시고 와. 그래, 가야겠다. 저도 남이 사줘서 몇 번 가봤어요. 그냥 들어가면 좀 분위기 좋죠. 그러니까. 제 돈 내고는 안 가요. 어떤 광경인지 제가 사드릴게요, 살짝 선배님. 천천히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어. 좋아 근데 내가. 그래? 오. 야. 아예 한옥이다 보니까 예품하다. 진짜. 바다를 포기하고 티 내려왔는데 괜찮네. 없던 사랑도 뭐 생기겠어요. 먹어야 돼? 뭐 추천하겠어? 뭐가 맛있어요? 시그니처 메뉴. 뭐야? 뷰티차 이런 게 있네? 그럼 네. 너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네. 뷰티차를. 뷰티차 그란데 사이즈 많이 이뻐져야 돼가지고요. 간사기 있어요, 사장님? 없어요. 단호하셔. 없다. 친구가 사주면 무조건 개짜죠. 인절미 빙수, 네. 그걸로 그럼 네 부탁드릴게요, 네. 드디어 우리가 주문하게 나왔어. 이게 뭐죠? 그 말로만 듣던 뷰리티. 그리고 이거는 인절미 팥빙수. 인절미 팥빙수. 또 빙수의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한번 이뻐진지 안 이뻐진지. 잠깐만. 이거 딸기 맛 나. 딸기 맛이랑 레몬 맛 나. 딸기랑 레몬이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씹을 때는 감자 맛이 나는데 씹다 보면은 안에 팥 맛이 나. 아니 딸기 맛이 나서 딸기 맛이라고 하는지 그럼 뭐라고 해? 포도 맛 난다고 할 수 없잖아. 손이요 딸기가 들어가서 딸기 맛이라 했었는데. 아, 너도 한번 이뻐져 봐요. 같은 빨대 쓰기 쉽구나. 색이 정말 곱네요.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피 색깔을 좋아하시나 봐요. 딸기 맛 나지. 근데 약간 끝맛은 레몬 맛이 나. 이거 먹어보자고. 기다렸어 그 말을. 믹스해서 먹자. 아이스 섞어서. 이게 왜냐면 저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죠? 응어리가 저런 잘 빙수. 져요. 그래 맛있다. 그렇죠. 이색 빙수. 알잖아. 내가 팥빙수 많이 먹어봐서 알아. 이게 떡이구나. 이게 인절미. 너 한 입, 난. 남성분들도 좋아하지 않나요? 남자끼리 갔을 땐 사실 안 좋아합니다. 안 시켜 맛있다, 떡이. 먹어요. 그러네. 떡도 원래 인절미가 이렇게 정사각형 느낌으로 식감이 안 느껴지잖아. 근데 이건 딱 정사각형 느낌이 있어서. 진짜 고소하다. 진짜 고소하다.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그렇지. 많이 팔리는 제품이고 그런데 빙수하면 이런 데서 시원하게 먹으니까 또 입안에서 그런 사르르 거랑 녹는 다른 맛인데 맛이 난다라는 이 느낌. 인절미가 들어가면 그리고 또 일단 쫄깃한 식감도 사기에다가 독특하게 이렇게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은 거 보니까 또 풍치 있는 느낌이 분들이 색다르고. 드시면 좋을 맛도 것 같아요. 사기고 덜 그릇도 식으니까 사기. 이가. 완전 사기. 아닌가요? 한의사님 아닌가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좋으셔요, 우리 선생님이. 와 이거 먹기 진짜 아깝다. 야 이거는 진짜 눈으로 한번 보자. 그러네. 눈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먹자. 인절미 케이크는 되게 독특한 것 같네요. 근데 인절미 콩가루를 그 뿌리나 봐요. 콩가루 냄새가 와 여기까지 와. 이게 잠깐만. 이게 설마 세제 뿌리겠어요? 이거는 흘러내려 막 이렇게.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그 뭐랄까 크림이 풍성한지. 안에는 또 빵인 것 같은데? 인절미야? 이거 인절미 절대 미식가는 가루에다 또. 빵에다가 그치. 맛평가 나와요. 카스테라 같은 빵이네. 나도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위치로 권유 좀 해주면 안 돼? 그래. 혼자 먹고 싶어서. 들켰냐? 들어왔어. 내 입으로 들어왔어. 아주 이렇게 솔찬히 들어왔네. 맛은 좀 어떠세요? 진짜 일단 그 인절미의 콩가루가 굉장히 진하게 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뭘로 쓰지? 사실 쉽게 디저트로 먹어볼 수 없는 맛인 것 같고. 크림이 되게 달다. 되게 달다. 딸기랑 같이 먹어야 되네. 훨씬 그래. 맛있다. 딸기랑 훨씬 맛있어. 너를 위한 그 뷰티차가 가득 남아있어. 이뻐질 수만 그럼. 요즘엔 뭐 남자도 이뻐야 되니까. 양이 안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이것도 ASMR 해야 되니? 뭐 아니 제가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 해드릴게요. 알겠어. 소리에. 소리에. 소리가 안 당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아쉽진 않나요? 바닷가에 있는 카페도 많은데. 늘 맨날 동해하면 바다. 또 뭐 식상하잖아. 그죠? 이런 한번 또 다른 새로움 이런 것도 느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밖에 좋으니까 조금만 구경하고. 저기는 경관도 그래. 예뻐서 감사합니다. 사실 정원도 있고. 단지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네, 잘 먹었어요. 카페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카페요. 이제 올해로 이제 한 8년째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갤러리 카페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갤러리 카페가 아니라 전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작품도 감상할 수 있고 근데 지금부터 해서 여름 지나서 그때까지가 굉장히 예뻐요. 또 가을에는 여기가 명품 은행나무 거리예요. 가로수가. 겨울은 또 눈이 와서 또 너무 좋아요. 음료가 중요하죠. 분위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많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정말 예뻤는데요. 이 카페는 시간과 공간을 파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딱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음료나 디저트가 이 한옥 카페라는 테마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커피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방문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커피라는 게 그냥 마시는 음료가 아니고 이제는 문화잖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점심 먹고 좀 일하다 보면 이제 나른해져요. 한 4시 뭐 이때 되면 굉장히 나른해지거든요. 기절하지 않으려면 일어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그냥 순간 기절하거든요. 잠이 드는데 원장님 저기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같은 자세로 계속 뭔가 반복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네. 거북목이 되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네. 혹시 저 추천해 주실 운동이나 네.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요걸 좀 계속하면은 건강에 좋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TV를 한 자세로 오래 보거나 직장인분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내밀어지는 거북목이 되거나 네네.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 자세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은 스트레칭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우선 양손으로 깍지를 끼시고요. 따라해 볼까요? 네, 따라해보세요. 양 엄지손가락으로 뒷목을 눌러줍니다. 네. 숨을 들이쉬면서 가슴을 쭉 펴줍니다. 이때 양 엄지손가락이 뒷목을 누르는 느낌과 뒤에 날개뼈가 서로 만나는 느낌이 들고 계시면 잘 하고 계신 뼈가 이렇게 겁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진 않지만 모아지는 느낌만? 느낌. 아. 네, 모아지는 느낌이 나면 다시 편한 옷 해보겠습니다. 입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숨을 들이쉬고 가슴을 펴면서 5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후. 숨을 내쉬면서 제자리로 오시고 엄지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때가 되는데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밀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하고 손 떼고 그 다음에 밑에 대시면 이렇게요? 되고요. 네.
이렇게 뭐 TV 보시거나 컴퓨터 하실 때 중간중간에 이 동작 해주시면 목의 근육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간, 시청자 세상입니다. 다양한 소재를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난 4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난설원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보내주셨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헌안설원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잘난 척 하실 분 계세요? 나 좀 알고 있다. 헌안설원에 대해서. 허신 건 알겠는데. 네. 허엽 선생님의 따님이자 그렇게 가나요? 네, 허균 선생님의 누이로 많이 아시네. 알려져 있죠. 네. 허씨 집안 뭐 뒷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다양하게 하네요. 윷놀이에 춤도 추고 창이라고 그러죠, 저런가요? 한 소리도 하고 기타까지 치고. 정말 다양하네요. 네. 사랑했는데 이젠 많이 변해버렸나. 헌안설원 선생님이 이제 강릉이 낳은 천재 여류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워낙에 이 여류 시인으로 유명하신데 사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제 27살에 이제 요절을 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갖고 있던 재능을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표현하기 어려웠다 보니 어떤 작품 속에 그 생활고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왔어. 헌안설원 27살에 요절을 했고 굉장히 능력도 많은 분이고 근데 남편하고 사이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또 시집살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주부님들도 그렇잖아요. 또 자기보다는 이제 가족들을 건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 몸을 제대로 좀 돌보지 못할 것 같은데 여성들이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확인해야 될 부분 좀 있을까요? 네, 성인 여성들이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출산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갱년기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출산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오로가 나옵니다. 그때 오로 배출이 원활하게 나오고 있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오로라는 게 어떤 거죠? 오로는 이제 임신하고 자궁 벽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이제 하열식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한약으로 어혈을 좀 풀어주는 약물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오로가 모두 배출된 이후에는 몸에 기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폐경이 진행되는 갱년기에는 안면홍조, 상열감뿐만 아니라 피로감,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꼭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그 시청자 영상을 받고 있는데 아까 그 보셨던 난설원제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2개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잘 찍지 않아도 된다. 그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그런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네. 직접 만나볼까요? 이거 진짜 시청자 영상 같네요. 멧돼지인가요? 저 뭐죠? 멧돼지? 멧돼지는 아닌 것 같고. 강아지로는 보이지가 않는데. 사냥. 사냥 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연인 아니고선 쉽지 않죠. 그렇죠. 네. 태백산에서 찍으셨군요. 우연히 또 찍으셨나 봐요. 근데 꼬리가 너무 귀엽다.
정면을 좀 보면 좋을 텐데 하긴 정면을 봤었으면 도망갔겠죠. 네. 아, 저런 짐승 영상 좋네요. 귀엽네요. 네. 사냥불에 안 받쳐봐서 그래요. 받치고 트라우마 생기면 귀엽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무서운 동물이에요. 만나기가 힘들어서. 예. 이게 또 뭐 등산 가신 것 같은데 잘 찍으셨네요. 위험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진짜. 제주 거 찍으셨겠죠. 네. 근데 왠지 느낌이 다 큰 그 성체는 아닌 것 그쵸? 같고 네. 아기 어린, 같아요. 어린, 네. 어린 개체 같아요. 네, 태백산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사냥이었는데요. 이 사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겨우 900마리밖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가파른 산악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쉽게 잘 띄지가 않는데 이번에 유일사 인근 계곡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900마리를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샜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9,000마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그 이 사냥 영상 참 좋네요. 저희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예, 또 살다 보면은 또 남에게도 알리고 싶고 또 내 인생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7번 국도에서 많은 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구경 또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7번 국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떠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 영상 제보뿐 아니라 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부담 없이. 네, 그러면 무리한 인터뷰팀이 가시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재현 원장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자, 저희도 다음 주에 또 다양한 소식, 또 즐거운 여행지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잊으려 애를 쓰니 떠보고